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AI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뭐 특별한 자료 없이 그냥 제가 느낀 점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6년도 지난주에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 이제 매칭데이가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수많은 소상공인 이제 서류 평가 붙으신 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열심히 AI를 갈고 닦고 사업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발표 평가를 앞두게 됩니다. 이 한 달이 시간이 이런 되게 어차피 사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정부 사업 선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같이 네, 토닥토닥 대화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아주 뭐 엄청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생각나는 대로 같이 한번 좀 소통을 해볼까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라는 개념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새 정부를 맞아가지고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이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이제 행사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AI를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화도 지금 하고 있죠. 26년의 대바이브 코딩 시대가 오면서 더욱더 그랬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AI를 활용해서 내 사업 모델을 어떻게 고도화하지? 이런 개념이 정부에서 천명하긴 했지만 제가 어쨌거나 그 매칭데이도 지난주에도 다녀오고 뭐 그랬지만 되게 정보기관에도 그 애매한 개념이에요. 네,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런 사업과 관련해서도 아주 명료한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이 현재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고 또 그 개발 중인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몇 번 해봐야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과거에 창업 지원 사업들이나 이렇게 신규 사업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짠 하고 나타나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찌저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뭔가 기준점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우수 기업은 요 정도 선에서 선발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쨌거나 다양한 그런 이제 AI 활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메시지를 나눠본 결과,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아주 준비를 앞서가고 있네? 이런 느낌도 들고, 아, 생각은 좋은데 너무 아직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요런 것들을 이렇게 판별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AI를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을 뭔가 고도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사항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들을 조금만 간단하게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일단 앞으로 AI 시대니까 AI를 본인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본인들만이 그걸 가져갈 것인가. 그럼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현재까지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쓰고 있지만 원가 절감하는 경우 AI를 통해서 원가 절감 그리고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표준화된 업무를 자동화를 하고 표준화라 자동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원가 절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도 하죠. 근데 이런 개념을 그래서 어쨌거나 AI를 이런 느낌 그리고 전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되는 거죠. 뭔가 신사업,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그러면 너네가 하고자 하는 AI는 도대체 뭐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자 할 때는 기술적인 내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를 무슨 AI를 만들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따져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따져야 될 포인트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대략적인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AI도 결국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의 전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그죠?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체계, 뭐 핵심 알고리즘, 뭐 작동법 이런 것들이 AI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AI와 좀 특화된 부분. 근데 AI를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죠? 이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AI를 학습을 돌리고, 이 결과로 어떻게 뭐 서비스나 이런 어떤 구현을 할 건지. 뭐 이런 AI랑 관련된 프로세스죠. 그리고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AI의 품질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기존에 이런 AI 서비스가 없는데 우리가 만들면 기가 막히겠지. 대박이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1억쯤 줘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요청하고 뭐 이렇게 정부 지원도 신청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AI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AI 중에서도 성능이 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뭐 공짜지만 별로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건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질까지 개발할 것인가. 이 AI의 품질에 대한 것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를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성능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AI를 어떻게 바이브 코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안정성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무리하게 만약에 API를 이용한다고 해도 토큰만 많이 잡아먹으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안정성도 잡아주고 정확성도 올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같이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이슈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활용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할 때 보통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단계. 가능하면 이렇게 단계를 나눠 주시는 게 좋아요. 2단계. 이런 부분들을 끊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술들이 그렇지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없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단계는 이번에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3천만 원 지원을 받고 뭐 이렇게 성능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냥 성능이 60점짜리 무슨 AI 서비스나 AI 솔루션 뭐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1단계를 잡아줘요. 근데 60점이면 조금 품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엔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는 한 1억 정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요 부분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성능을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75점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년에는 한 2-3억 뭐 이렇게 더 많이 써 가지고 이 금액은 기술에 따라서 뭐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거를 한 85점 정도로 올린다.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뭐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기술을 가능하면 한 번에 다 만드는 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AI 예전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서 한 번에 딱 정해서 만들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크게 고장 날 일이 없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AI는 계속 그 AI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고 더 좋은 AI들이 나오면서 AI 성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AI를 접목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그래서 계속 개발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단일 AI에 대한 버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런 그림도 들어가요. 우리가 3천만 원을 가지고 A라는 AI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벽합니다. 그럼 그다음 년에는 요 A라는 서비스를 A 풀로 만들고 추가로 B라는 서비스를 붙여서 여기서 이제 A와 B 서비스로 돈을 벌고 그럼 3단계 때는 A도 벌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비스가 강화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챗봇 같은 이제 생성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챗봇으로 질의응답만 나와도 우와였잖아요. 근데 계속 기능이 진화되죠. 갑자기 리서치 기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 기능이 생기고 이제는 동영상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모델 이런 식으로도 AI 서비스가 비즈니스적으로 고도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의 단일 AI도 점점 진화하면서 가는 것도 역시 AI 고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꼼꼼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주제가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AI만 봤을 때는 테크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그냥 기술자, 개발자,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주로 검토하는 것들이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로 하면 얘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사업가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사업가의 관점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건지 그 내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즉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 금년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게 AI가 도입되면서 전통 상업이 망해가고 나도 뭔가 새롭게 뭘 하지 않으면 지금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먹고 사는데 조금 지나면 완전히 쫄쫄 굶게 생겼다. 이런 시대적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앞으로도 몇 년은 더 먹고 살아야 되고 몇십 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먹고 살 것인가를 찾아야 되죠. 그럼 사업적으로 찾는 부분이 요 BM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사업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크만 보면은 기술만 공부하면 될 것 같지만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공부한다는 건 결국 사업에도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효과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행고 뭐든 간에 AI를 활용했을 때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그죠? 아니면 원가가 절감되거나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재무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같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예를 들면 일반적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5천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정부 지원 이퀄 5천만 원이 아니라 정부 지원 이퀄 투자하고 해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생산성이 3천만 원 효과가 났어. 그러면 투자 받은 만큼도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탈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받은 거는 천년도에는 3천만 원 효과가 나올지라도 다음번에 AI 성능이 개선되면 갑자기 3억 정도 효과가 나고
그다음 연도에서는 10억 효과도 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처음엔 조금 적더라도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 아니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잘 되면 확 증가하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클로드 운영하는 엔트로픽 회사도 매출이 1년에 막 10배씩 증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AI 회사들이 매출 증가폭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매출 증가폭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쫄쫄 굶고 적자 보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상승하는 느낌들. 그런 그래프들이 상업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요런 AI를 활용해서 사업 모델 고도화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사업이 가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특별한 AI가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그렇죠? 지금 회사가 요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AI가 도입되면 갑자기 급등 뭐 이런 그림들 아니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급등 뭐 요런 그림들 요런 사업이 가설을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급상승하는 이런 크기가 클수록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사업성이 있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투자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즉 이게 투자 심사역이든 정부 지원 심사역이든 어쨌거나 AI를 도입해서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AI만 그냥 도입하면 무조건 성장합니다라고 하면 너네가 무슨 AI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성능으로 어떤 품질로 만드는 게 그게 가능한 건데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가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테크가 요건 여러분들이 사업이 주장부가 되는 거고 요 테크는 근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벌 수 있는 이거를 돈이 크기라고 할까요? 화폐의 크기, 매출액이죠. 요 매출을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경쟁사 분석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도 하고 그죠? 여기서 매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중에 밸류에이션 여러분이 AI 사업에 대해서 화폐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배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배 성장해요. 그럼 같은 상황이면 10배 성장하는 기업을 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장이 일단 명료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인 AI 테크는 어떻게 보면 무기죠. 그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그 무기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 무기를 어떻게 만들 건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벌래라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리고 테크적으로 그게 가능한 그런 근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화폐의 크기 이런 거를 했을 때 여러분이 AI를 활용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논리적인 사업 계획서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어떤 과제를 넣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선정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개론적인 내용이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분들은 기술 얘기만 하세요. 내 기술이 요런 부분이 요 정도 돼 있고 요것만 되면 돼요. 근데 중간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가설도 명확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도 명확해요. 그런데 내용을 봤는데 중간에 과정이 없어요. 그럼 이 가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AI를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성능을 향상할 건데 이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이 과정이 근거라 그랬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애매하죠. 어떤 분들은 가설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하면은 잘할 거다라고 가설이 두리뭉실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SST로 대비되는 일반 사업 계획서 있죠. 일반 사업 계획서. 그냥 표준적인 이제 창업 과제에서 쓰는 사업 계획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문제 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는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고객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과제라고 표현을 하죠. 정부 사업에서는. 이 문제 정의가 불명확하다. 그럼 가설이 불명확하다로 보고 가설이 불명확하니까 과정 목표 잘 써도 이런 경우는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 정의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되게 심각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만 정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된 타겟, 대상되는 고객을 뽑아줘야 되고, 그죠? 이 고객이 문제, 이거 아픈 상황을 겪고 있는 이 고객이 문제와 여기서 시장, 그리고 고객의 특성 이런 것들을 추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 AI 서비스나 솔루션, 이 AI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구나. 이 부분을 대단히 명료하게 할 수 있죠. 다만 좀 예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회사 내부적인 표준화나 원가 절감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과 관련된 거는 고객 문제보다는 좀 내부적인 문제를 아마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가설 쪽에서 중요하게 그런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방법론 같은 게 중요해서 이 부분을 또 한 번씩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꾸준히 성능 개발하면서 보통 완벽한 개발이라는 게 없으니까 시간 되면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시기를 놓고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 AI 사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뭐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표를 놓고 프로젝트를 정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 받는다. 그럼 연말까지 뭘 하겠다. 그죠? 목표 기간. 그죠? 그 목표된 성능. 요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성능을 정의하고 요 성능을 구현하는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테스트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A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 정의를 해주고요. 성능과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제시하는 사람과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하고 짝짝짝이 아니라 이 AI 성능을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라고 하면 더 짝짝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 최종 결과물,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수치를 정량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이 산출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좋게 결과물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목표들이 좀 종류별로 나눠지면 어떤 AI를 만들 때 기술적인 결과물도 나와주면 좋고 사업적인 결과물도 나와주면 좋죠.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을 한 100명 유치하고 그죠? 그리고 이용자를 어떻게 늘리고 뭐 이런 느낌들. 사업적인 결과물에 대한 그리고 뭐 결과물의 화면이라든지 그죠? 뭐 결과물에 대해서 아무튼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에 대한 증빙 뭐 이런 것들이 과정을 만드는 것 과정에 대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과물에 대한 제시도 명료하게 하면 좋은데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바이브 코딩을 돌려서 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최종 결과물이 명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 8 분만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짧게 한 5 분, 1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활용 비즈니스 고도화는 AI라는 어떤 테크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요 사업의 두 개가 합치된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좀 70% 정도는 여기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적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결과를 달기 위해서 요 AI 30%가 근거 자료가 되는데 그냥 AI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품질을 만들고 어떤 결과물을 내겠다 그런 쪽으로 명료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기술에 대한 결과물도 여러분이 제시하시면 좋고 사업에 대한 결과, 목표 매출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저가 되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시를
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주장이고 AI가 근거라면 얘네들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큰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큰 개념이고 요 사업 안에 기술이 있고 요 기술 안에 AI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기술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기술 따로 놀고 사업이 따로 논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죠. 요런 식으로 사업을 짜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엔지니어가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업을 잊어버리고 기술 쪽만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반대로 "아이 난 기술은 몰라. 어쨌거나 클로드가 아니면 무슨 GPT가 코덱스가 해 주겠지." 이러면서 "기술은 몰라. 사업만 쓸 거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사업과 기술이 적정히 배합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완성도를 올릴 수 있다면 AI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AI를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AI 사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10년 그전 이전부터 있어 왔죠. 근데 이제 금년에 정부 기관에서 필두로 하는 이런 AI를 가지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고도화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런 쪽 정부 사업들이 이렇게 중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텐데 아직 기준점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이론, 요게 100% 맞다라고 보장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유사한 AI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통 이런 내용들을 많이 견지해 왔다. 이런 것들을 좀 달아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이제 앞으로 AI 관련된 사업이나 비즈니스, 이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나 투자 이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좀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AI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응원하고요. 혹시 영상에서 좀 부족한 설명이나 애매한 것들이 있었다면 한번 의견 남겨주시어서 같이 토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